당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녀석은 새벽이에요. 새벽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를 꽂아놨는데 왜 이렇게 먼지만 이렇게 많냐. 아, 이걸 한 번씩 다 바꿔줘야 되나? 지금 키핑장에 날벌레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 나 진짜 스트레스야.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 오늘 날씨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습도가 높고 더워요. 장난 아닙니다. 자, 사실은 이 화분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화분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딱 뽑아가지고 딴 데다가 넣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는 이제 완성 분갈이를 해도 되는, 그러니까는 좀 예쁜 화분에 넣어서 분갈이를 해도 되는 만큼 수영이 이제 나온 거예요. 목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자기 얼굴이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쪼그라들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여기에서 뭐 더 이상 어떤 모양이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화분에 처음에 얘가 넣었을 때는 목대가 없어서 땅바닥에 착 붙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해반닥한 화분이 맞으니까 여기다 넣어 놓은 거고, 이제 얘는 입구가 좁은 롱분 같은 데에다가도 들어갈 수 있게끔 자기 수영이 이제 갖춰진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거의 골격이 이제 딱 갖춰진 이제 그 정도의 연령차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20대 중반,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30대 초반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가 연령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목대가 다 드러나서, 여기에서 딱히 뭐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수영을 이제 갖추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다육이를 키울 때 이 목대가 나오게 하는 게, 이 다육이 키울 때 이게 그렇게 키우는 거더라고요. 목대를 보려고 이렇게 키우는 거더라고. 그걸 몰라가지고 뭐 외두는 목표를 그렇게 삼지 않아도 되는데 군생은 그래요. 그래서 군생 같은 경우에는 적심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적심하면 군생 수영이 완전 다 흐트러지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외두는 좀 못생겼다 하면, 얼굴이 너무 작다 하면 한 번씩 커팅 해가지고 또 그렇게 키워주기도 하죠. 요 녀석을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해볼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떡하나. 얘도 그냥 관수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관수만 좀 잘해서. 흙이 많이 딱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물 들어갔으면 벌써 막 다 줄줄 새고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미생물 원을 넣어준 용토를 제가 여기 물을 좀 넣어줍니다. 아유, 하엽이. 지금은 이렇게 조금 부실하게 이렇게 됐지만 이제 가을 되면 또 예뻐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키핑장 다육이들 하엽 정리해주고 있는데, 하엽을 손을 대줘야 되겠다라는 애가 있고, 쟤는 손 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하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요 새벽 이렇게 분갈이를 해줄까, 혹은 관수를 해서 조금 더 지켜볼까, 이걸 결정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결정 능력, 짬이 조금 이렇게 생겨야지만 이게 이런 결정들을 또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놨고, 야, 큰일 났네. 날벌레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 다음은요, 제가 우리 김자매 다육에서 온 다육이, 제가 흙을 그냥 흙이 없는 애를 그냥 흙에다가 콩 박아 놓았던 애가 있어요.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신경 써서 반수를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이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우리 김자매 다육에 간 지가 한참 되긴 했죠. 한참 됐죠. 벌써 한 2달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사각토에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뿌리만 내리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 화분에 넣어놨는데, 화분이 조금 작죠. 화분이 좀 작으니까 조금만 큰 화분에 넣고 싶은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과습이 일어날까봐 얘가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자, 얘는 밑에다가 제가 휴가토를 좀 깔을 거예요. 밑에다가 휴가토를 깔고 휴가토가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돌멩이들이 가볍다고 해서 다 그런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의 이 돌들이 있습니다. 얘는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하실 때에는 얘만 물에 젖도록 조금 케어를 해가지고 얘를 저면에다 담가 놓던가 하면 이 휴가토만 젖을 수 있도록까지만 해 놓으면 그러면 이 휴가토가 천천히 다육이한테 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얘가 지금 화분에 이렇게 넘쳐나는데 얘가 지금 뿌리가 요렇게 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지금 흙이 굉장히 건조하죠. 흙이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건조하면 부피감이 확 줄어들어요. 이게. 물을 더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휴가토 부분에만 물이 조금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저면으로 지금 담가 놓고 있어요. 휴가토가 젖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 미생물 알갱이를 살짝 또 놓고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서 휴가토가 어느 정도 물에 적셔져 있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용토가 너무 메말라 있어. 용토가 너무 메말랐어. 지금 그러니까 자, 여기에다가 요 녀석이 지금 뿌리가 지금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얘는 제가 물을 어느 정도 좀 줄 거거든요. 사이즈도 화분 가위로도 주고 밑에서도 지금 들어와 있죠. 물이 밑면에도 물이 들어와 있고 물을 먹으려고 이제 뿌리들이 이제 뻗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는 버블로즈예요. 버블로즈. 버블로즈. 이쪽으로 숟가락 쪽으로, 그러니까 뿌리 쪽으로 흙을 조금 더 좀 몰아서 넣어주고 이렇게도. 이 자구 목대에서는 아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뿌리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죠. 또 이제 그리고 살짝 얼굴이 삐뚤어져 가지고 삐뚤어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돌멩이를 하나 개어서 주변으로, 화분 주변으로 물을 조금 뿌려 볼게요. 왜냐면 지금 뿌리가 가운데 부분만 났잖아요. 갖고 더 멀리 더 많이 나라고 물은 주변으로 한번. 근데 나중에는 스펀지처럼 다 빨려 들어가서 뭐 뿌리 부분에도 물이 가겠죠. 근데 최대한 이런 식으로 자, 버블 로즈 지금 뿌리를 이렇게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뿌리를 조금 더 확 뻗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처음에 여기다 넣어 놓은 거는 그냥 넣어서 뿌리만 나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났기 때문에 케어하는데, 제가 버블로즈를 한번 실패했거든요. 한번 실패해가지고 약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자, 버블로즈 저는 마블금이나 골드 아니지, 그다음에 또 릴리시나큼, 그다음에 또 베리 종류의 그런 느낌들이 조금 많이 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얼굴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거는 요거는 마블금의 어떤 그런 특징이고, 그다음에 자구를 달아주는 모양은 이거는 이제 베리의 특징, 그다음에 이파리가 약간 새엽 타입의 이런 모양은 다시 또 베리의 특징, 그다음에 앞면에 이런 약간 엠보 같은 이런 변이를 갖고 있고 돌기가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은 또 마블금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양상 자체는 둘 다가 아니 정말 독특하고 희한한
뭐냐면 잎끝 라인, 그건 또 잎끝 라인이 약간 유리질 라인이 있는 것도 그것도 또 베리다육이들의 어떤 그런 특징이거든요. 얘네들이 얘가 조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베리다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워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징상 베리들은요 과습이 일어나면 마지막 이파리들을 다 떨궈냅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이 일어나면 또 과습이 일어난 대로 마지막 이파리들을 누렇게 또 떨궈내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키워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